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벗어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김씨 집안의 저택. 창밖으로 비추는 저녁 햇살이 테이블 위에 크리스탈 잔들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김지은은 낡은 현대 아반떼를 타고 도착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마자 그녀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다. 오늘도 그들은 나를 비웃겠지. 이 가족 모임은 언제나 그랬다. 사촌 오빠 민준의 새 벤츠, 사촌 언니 수진의 고급 핸드백, 삼촌 태호의 골프 클럽 멤버십 자랑. 지은은 그 모든 게 지겹고 역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왔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지은아, 또 그 낡은 차로 왔니? 언제쯤 정신 차릴 거야?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안으로 들어서니 공기가 무거웠다. 아버지 김영철은 65세, 여전히 재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설 회사 회장. 그의 주위에 둘러앉은 친척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지은이 다가가자 그 웃음이 멎었다. 지은이 왔네. 아직도 그 대학 시간 강사하니? 삼촌 태호가 물었다. 그의 눈빛에 숨겨진 비아냥이 느껴졌다.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자 사촌 민준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럼 뭐 해? 실업자야. 하하, 우리 집안에서 그런 사람은 처음이네. 방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업자. 너희가 알기나 해. 그녀는 2년 전 사립대 강사직을 그만두고 투자회사에 들어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주식, 부동산, 벤처 투자. 밤낮 없이 공부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쌓아온 재산.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왜? 그들의 반응을 알았으니까.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역겨워서. 아버지가 선물을 받으며 물었다. 이게 뭐냐? 또 책이냐? 지은이 가져온 건 고전 소설의 초판본. 비싼 가격이었지만 그녀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열어보세요. 하지만 민준이 다시 비아냥거렸다. 그런 거 사줄 돈도 없으면서. 지은아, 우리 회사에 와. 청소부 자리라도 줄게.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오랜 침묵의 끝,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에 쥔 핸드폰을 열었다. 투자 앱이 빛났다. 숫자가 그녀의 재산을 증명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승자가 될 수 없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울렸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테이블은 화려한 요리들로 가득 찼다.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와인, 고급 한우 스테이크. 친척들은 여전히 자랑을 늘어놓았다. 수지는 내가 요즘 로펌에서 승진했어. 파트너 될 날이 멀지 않았지라고 웃으며 말했다. 태호 삼촌은 강남에 새 아파트 샀어. 50억짜리야 라고 큰 소리쳤다. 지은은 물만 마시며 그들을 지켜봤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쌓여갔다. 너희는 것만 번지르르 해.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집안의 기대를 저버린 실패자 딸, 어머니는 늘 돼. 내 사촌들처럼 안 돼. 라고 타박했다. 아버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 무시가 지은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밤마다 책을 읽고 주식 차트를 분석했다. 처음엔 작은 투자로 시작했다. 실패도 많았지만 그 실패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1,000억 원을 넘었다.
벤처 캐피털 회사 지은 인베스트먼트. 하지만 가족은 몰랐다. 그들의 눈엔 그녀가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 사는 가난뱅이일 뿐 건배 시간이 됐다. 태호 삼촌이 잔을 들며 말했다. 성공을 위해. 그리고 실패자도 있긴 하지만 그의 시선이 지은을 향했다. 그 순간 지은의 인내가 폭발했다. 맞아요, 삼촌. 실패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핸드폰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 1200억 원의 이게 제 재산이에요. 너희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요.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수진의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이게 무슨 민준이 더듬거렸다. 지은은 차분하게 이어갔다. 너희가 내 차를 비웃을 때 난 회사를 사고 있었어. 너희가 명품을 사들일 때 난 주식을 사들였어. 이제 너희 회사는 내 손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오랜 상처 때문이었다. 충격이 가시자 가족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민준이 먼저 소리쳤다. 거짓말. 증명해봐.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은행 명세서, 주식 보유 증명, 회사 소유권 문서. 이게 증거야. 지은 인베스트먼트. 수진 언니 로펌. 3개월 전 내가 인수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로펌에서 승진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주인이 지은이었다. 왜 나한테 수진이 울먹였다.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언니가 날 어떻게 봤는지 기억해. 실패자라고. 이제 언니 운명이 내 손에 달렸어. 태호 삼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배신이야. 가족인데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배신. 너희가 날 배신한 거지? 오랜 세월 날 무시하고 외면하고. 난 그 침묵 속에서 살아남았어.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은아, 왜 숨겼어?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후회가 묻어났다. 지은은 그를 똑바로 봤다. 듣지 않았을 테니까. 너희는 항상 겉모습만 봤어. 성공은 쇼가 아니야? 진짜로 쌓는 거지? 서류를 더 꺼냈다. 태호 삼촌의 건설 회사 채무 증서. 삼촌 회사. 파산 직전이었지? 내가 샀어. 이제 내가 주인이야. 태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무릎을 꿇을 듯했다. 제발. 용서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 난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너희가 내 고통을 느끼게 할 뿐. 그녀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고독. 이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라렸다. 가족의 반목, 신뢰의 붕괴. 그게 바로 복수의 대가였다. 지은은 집을 나섰다. 낡은 아반떼에 오르자 핸드폰이 울렸다. 가족들의 메시지. 사과, 애원, 분노. 그녀는 무시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사무실.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 로고 없는 간단한 공간. 비서가 들어왔다. 아버님이 로비에 계세요. 새벽부터 오셨대요. 지은은 시계를 봤다. 7시 30분. 아버지가 날 기다리다니. 10분 후 아버지가 들어왔다. 평소의 위풍당당함이 사라진 모습. 지은아, 그는 앉아서 물었다. 왜 그랬어? 지은은 컴퓨터를 켜며 대답했다.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무시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 삼촌은 회사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지은은 파일을 열었다. 맞아. 삼촌 회사는 엉망이야. 내가 고칠 거야. 하지만 삼촌은 물러나야 해. 아버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가족인데. 가족이 날 가족처럼 대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랜 상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렸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하지만 그녀의 길은 달랐다. 조용한 성장. 이제 그 조용함이 폭발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그 낡은 차는 왜 아직 타? 지은은 웃었다. 작동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걸 비웃을 때마다 난 더 강해졌어. 아버지가 나간 후 지은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복수는 승리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빈자리를 만들었다. 며칠 후 가족들의 변화가 시작됐다. 민주는 갑자기 겸손해졌다. 수지는 로펌에서 열심히 일했다. 태호 삼촌은 회사를 포기하고 물러났다. 아버지는 벤츠를 팔고 중형차를 샀다. 이제야 알았어. 성공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늦었어. 이미 상처는 깊어. 6개월 후 지은이 가족 모임을 열었다. 그녀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그들은 단순한 옷차림으로 왔다. 파스타를 먹으며 어머니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지은은 대답했다. 난 지켜봤어. 배우고 쌓았어. 너희가 거칠애에 바쁠 때 수진이 말했다. 내가 우리를 가르쳤어. 고마워.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 지었다. 가르침. 이건 복수야. 너희가 내 고통을 느끼는 거. 모임이 끝난 후 지은은 창가에 섰다. 핸드폰이 울렸다. 또 다른 투자 성공.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유대는 깨졌고 그녀는 홀로 남았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 하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했다. 낡은 아반떼처럼 그녀의 삶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뒤에는 상처만 남았다.